근데 이제 저도 김천예고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집안의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성악을 못하게 됐죠. 잘못된 만남 때문에 제가.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감성인문학연구소 대표이시자 김호중에 대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파페라 테너 조종원 씨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네, 저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제가 해도 됩니까? 네.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아니, 원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야, 제가 조금 성급했네요. 네. 조금 10초 앞섰습니다. 10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감성인문학연구소 그리고 파페라 테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는 클래식하다 TV를 통해서 이 클래식과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우리 가수 김호중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을 전하고 있는 조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영상 클래식하다라는 이제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성향일까? 또 어떤 또 내용을 많이 또 담으셨을까? 그 안에 유튜브 안에 그 약간 이제 변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과 지나가면서 이제 최신이 되면서 약간 세련됨과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있고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배우 김인권 씨 그분하고 약간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조금 닮은 느낌이다. 살이 좀 빠지면 들었어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말 조금 자주 들으셨어요? 그 캐릭터가 아마 비슷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 저도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주고 위에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제 삶이 주연이 아니었고 항상 조연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권 씨 같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데프콘 씨 좀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항상 삶이 약간 좀 뮤지컬처럼 만들어지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일상의 뮤지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서 부단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너무 그냥 걷기에만 집중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면 혼자서 괜히 왜 Sing in the Rain처럼 그 우산을 두고 한번 흔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 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이제 출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즐기려고 그리고 일상의 뮤지컬화 인문 감성을 이제 연구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하셨는데 또 제가 하나 주목했던 게 이제 B급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붙이셨더라고요.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게 A급과 B급과 C급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맞아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클래식하다 TV의 그 유튜브 그 콘텐츠들을 보니까 아 B급이구나. B급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실은 클래식하다 TV라는 게 이게 상표 등록까지 다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클래식하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거를 제가 생각하고 클래식하다로 유튜브 채널 명을 정했냐 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B급 감성이라고 제가 타이틀에 적어놨어요. 삶의 B급 감성 이야기에다가 채널 이름은 클래식하다인데 사실은 제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제가 걸어오고 제가 살아오던 삶은 그렇게 클래식하지는 않았어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 어디? 전 경북 상주입니다. 아, 경북 상주.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표준을 잘 써서 좀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사투리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투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상주 사투리가 굉장히 좋은데 쓰면은 또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호 그하면 안 돼요. 요런 게 사투리가 갑자기 너무 멍하니 아니야.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을 또 보냈고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서울이라는 이제 큰 도시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제가 클래식을 했지만 클래식을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A급 명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감성만큼은 A급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B급처럼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무리 클래식을 했어도 그냥 편안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음악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의 전당에서는 멋지게 아리아를 부를 수가 있어요. 빈차라 빈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데 가서는 또 편안하게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좀 나눴을 때 그래 A급은 아니야. 그렇다고 C급도 아닌데? 그러면 B급 정도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좀 고급지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편안하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또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B급이라는 걸 나눠놨고 대학도 번듯한 대학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클래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삶 속에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과 또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니까 저는 그냥 B급 이야기, 삶의 B급 감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상주에서 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다니셨고, 네네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학창 시간에 나는 이제 성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고, 네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너 발성이나 뭐 성량이나 이런 게 풍부해서 잘 어울린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자연스럽게 꾸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릴 때부터 노래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컸어요. 목소리가 큰 이유가 아버지가 목소리가 크세요. 참 유독 이제 제가 전국으로 많이 이제 다니는데 강연을 다니는데 집에만 가면 시끄러워요. 항상 집에 가면 싸우는 듯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 대화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연적으로 목소리가 컸고 중학교 때 가창 시험을 보면 제가 항상 점수가 높았거든요. 소리만 지르면 점수가 나와요. 맞아. 그래서 야 너 참 노래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무 선생님들께서 야 이제 성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저 집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빚보증을 쓰시는 바람에 사실은 집이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을 했어요.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술을 빨리 배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금이나마 빚보증 탕감하는데 도움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게 아니고 김호중 씨가 김천 예고를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갈 수 있는 또 예고가 김천 예고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김천 예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김천 예고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집안의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성악을 못하게 됐죠. 그때 잘못된 만남 때문에 제가 또 누구 어떤 또 그런 은사님을 또 만나셨나요? 또 그러니까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금미 선생님이시라고. 이금미 선생님. 네,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대회에 한번 나가보자. 너 목소리 좋다고. 처음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실을 선생님이 그냥 저를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열쇠도 주시고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회에 나가서 덜컥 또 상을 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 생각하셨던 이금미 선생님의 그 생각이 저에게는 이제 잘 들어맞은 거죠. 그 스토리를 보니까 김호중 씨의 그런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스토리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호중 씨도 이제 파파로티라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금미 선생님과 또 조종원 씨의 그런 스토리도 파파로티 비슷한 또 마마로티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그 김호중 씨하고 팬분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합니다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저도 트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미스터 트롯 나왔었거든요. 땡이죠. 거기도 땡이야.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호중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나는 떨어지고 호중 씨는 되네? 그래서 막 그때 몰랐어요? 같이 몰랐죠. 네, 몰랐어요. 막 마음속에서 막 열불이 차오르는 거야. 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도 하고 싶었던 그토록 원하던 장르인데 왜 나를 안 시켜주고 호중 씨를 시켜주는 거야. 그때는 이제 김호중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막 열불이 났었죠. 질투도 나, 열등감도 생기고. 그러고 있다가 음악을 듣는데 천상제일을 듣고 고맙소를 듣고 어느 60대의 노부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콱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호중 씨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멋진 가수가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번 달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오빠 그토록 원하던 음악을 지금 호중 씨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이러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성향이나 그런 느낌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오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해온 음악들과 그리고 대학에서 배웠던 음악을
음악을 호중 씨의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면 좋겠다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할까? 그때 그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올렸어요. 나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호중 씨가 하니까 마음속에 열불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호중 씨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호중 씨가 하고 있는 음악들을 통해서 클래식 이야기들, 음악 이야기들을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중 씨가 한참 막 인기 좋고 예능에 많이 나왔을 때 예능에서 클래식 음악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 작곡가부터 시작해서 그 만들어진 배경, 사회상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또 호중 씨를 더욱더 궁금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중 씨의 음악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하나 있어요. 호중 씨가 지금 이제 그 군복무 중이잖아요. 네. 출근하는 첫날 9월 10일 날 네. 제가 새벽에 12시부터 우리 호중 씨가 출근하는 9시까지 릴레이 9시간 방송을 기획을 했어요. 이 밤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이 밤새 또 뭐 하냐고 걱정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입니다. 오늘 9월 10일이고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마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잠도 많이 안 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을 설치게 돼요. 설치는데 이왕이면 함께 설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9시간 설쳐보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아리스 분들, 팬분들께서 우울하실 것 같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9시간 동안 그냥 유튜브 켜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호중 씨가 사회복무로 첫 출근하는 날 우리 아리스 분들을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하면서 정말 그 많은 우리 호중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아리스 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댓글들을 써주시는데 거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우울증이었는데 호중 씨 음악을 통해서 집안이 너무 어려웠는데 호중 씨 음악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다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호중 씨가 나를 살렸다가 다였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픔이나 힘든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호중 씨의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에너지가 더욱더 불러일으켜지고 그 음악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꿈을 꾸시는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호중 씨의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호중 씨 클래식 음악 이야기, 호중 씨의 이야기, 지금은 김호중 장르라는 브랜드를 더욱더 많이 알리고 선한 이야기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색깔이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왔고 흔들리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초질간 하면서 계속 이제 클래식하다, B급 감성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